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33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시원한 아침입니다. 네. 오늘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87페이지 위에 있는 맨 위에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서 몹시 화가 치미는 이메일을 받았다. 예전 같았으면 고약한 글로 내 감정을 상하게 한 그 사람과 한바탕 언쟁을 벌였겠지만 이번에는 슈렌 박사의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나는 조용히 미안합니다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특별히 누군가를 정해놓고 한 말은 아니었다. 단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끌어당긴 무언가를 치유하기 위해 나의 내면에서 사랑을 불러내고 있었던 것뿐이다. 1시간이 채 안 되어 같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는 먼저 보낸 이메일에 대해 내게 사과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더니 그 한 분이 조금 화가 나도록 썼던 것들이 그 이메일이 이제 다시 사과하면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도 참 대단한 게 이제 화가 이메일을 보면서 감정을 상하게 해서 한바탕 화가 날 정도로 막 하면 분노가 확 일어나잖아요. 그럼 분노로 감정을 확 넘어가 버리면 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틈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각성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도 화날 일이 있으면 스탑하고 또 뭐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일이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분노는 그냥 탁 시동이 탁 걸리면 팍 타버려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감정에서 스탑하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무슨 뭔가 왜 그렇지? 왜 화가 났지? 이제 그걸 각성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여기서는 화가 나는데 미안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화날 때는. 감정으로 탁 넘어갈 때는 그냥 막 부글부글 끓을 때는 잘 안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게 책이고 이러니까 또 이렇게 써 있는데 진짜 정말 화가 막 나던 것도 각성할 수 있는 거 아니면 화나는 거가 좀 더 점점 줄어드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분노가 굉장히 많아요. 분노가 굉장히 많았던 것들이 엄청 많이 줄은 거예요. 분노 한번 났다 하면 뭐 그냥 막 쭉 가는 거죠. 뭐 어떻게 조절하고 뭐 이런 게 어딨어요. 조절할 게 없거든요. 그냥 확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분노로 확 타면은 죄가 된다 그랬거든요. 분노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떠나죠. 그나마 저는 그래도 그나마 복이 있어가지고 제 눈앞에서만 사라졌지. 제가 하는 일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 참 복이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누구랑 상담을 하는데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자꾸 까먹어요. 그분 이렇게 보면. 근데 전에 그랬거든요. 오늘 안 들어온 것 같아. 들어오시는데. 그러더니 전에 누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 그 사장님, 욕 정말 잘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면서 나는 제가 볼 때는 그 욕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못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표면적인 것만 봤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욕을 정말 잘한다 하더라고요. 정말 입에 못 닿는 욕도. 그래서 분노가 많았구나. 그래서 어제 그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얘기를 계속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툭툭툭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노를 해결을 해야 원하는 수입이 올 수 있다고 그 분노 해결하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했는데 이제 지켜봐야죠. 너무 재밌어요. 좀 더 제가 이제 제 어떤 과거의 그 사건을 신념을 잡고 재맥락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제가 이제 제 눈에 이렇게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나도 분노였는데 같이 분노였다고 해결하자 그랬는데 그 분노할 때 막 쏟아붓고 하기 전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정도가 좀 엄청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좋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봅시다.
네, 어쨌든 우리도 해봅시다. 분노가 확 일어날 때 탁 스탑하고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는 것조차도 각성이 돼서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왜 근원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스탑은 돼요. 감정적인 부분들이. 그런데 근원으로 없애려 하는 거는 화가 왜 났는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에 화가 왜 났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내가 느끼는 걸 자꾸 찾아야 돼요. 저 상황을 자꾸 얘기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느끼는 내 거. 그쵸? 내 거. 네, 우리 여기 또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 계세요. 아직 이제 신념이 뭔지 뭐 하는데 밖에서 일어나는 거에서 내가 내 느낌의 감정이 뭔지 이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 어린아이가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느끼는 내 감정. 밖에 있는 상황, 엄마가 얘기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을 거기서 이제 없애기 시작을 해야 돼요. 재맥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속 찾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목할 점은 내가 외부적으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도 사과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스스로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만 했는데도 상대방의 행동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가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답장조차 보내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내 안에 숨어서 한계를 만들던 고정관념을 치유했고, 고정관념이 뭐예요? 내가 이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쵸? 기억하고 있는 거가 치유가 됐고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한 치유였다. 근데 사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서 이게 치유가 될 정도 같으면 맨날 여기서 그냥 제가 맨날 여기다 이제 적으라고 차에도 막 붙이고 5만 대 붙여가지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서 치유가 될 것 같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어, 여기는 그런 건 안 적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려면 고정관념이 치유가 될 정도 같으면 과거의 사건을 찾아야 돼요. 기억을. 그러니까 모든 지금 내가 판단하는 건 다 뭐예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판단 분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막 얄미워. 왜 얄미울까? 내 걸 뺏어가는 것 같아. 나를 혼자 있게 하는 것 같아.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 같아. 수치스러워. 막 제가 저렇게 얘기함으로 해서 내가 수치스러워. 이런 것들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느끼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저 사람한테 지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인식되었던 것들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인식되어지지 않은 거는 모른다. 내가 재료가 없으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쟤 싸가지 없어. 내가 싸가지 없다라는 거를 전에 들었거나 경험했거나 내가 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걸로 갖고 있지 않으면 싸가지 없다라는 말이 절대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요. 그 단어조차가.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 세상에 보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있죠. 내 거라는 거.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게 아니라 내가 어릴 때 벌써 이미 인식되었던 것들을 지금 또 느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어릴 때 고정관념, 어릴 때 상처가 치유가 돼야 그게 사라져요.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를 깨끗이 해야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깨끗이 하지 않으면 순간은 되지만 그쵸. 또 올라와요. 해보세요. 근데 저는 계속 이게 어릴 때 과거의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자꾸 끊임없이 이렇게 재맥락을 하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순간 또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것들도 빨리 이게 과거에 뭔가 연결됐고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고 있는데 어릴 때 과거에 느꼈던 것들을 지금 또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다 찾아야 돼요. 어제도 어디 가셨지? 창원에서 오신
들어오셨나? 오셨을 것 같은데. 안 계신가? 뭐 다 편안하시다 하더라고요. 다 편안하신데 어떤 친구가 불편하대요. 불편한 게 완전히 없을 수가 없는데 계셔요. 친구가 불편하대요. 그래서 적어보라고 글 계시구나. 네. 아유 창원에서도 또 찾아주고 요새 계속 들어오세요. 친구가 불편하대요. 왜 불편한지 무슨 말 할 때 불편한지 다 적어봐야 돼. 친구가 한 말부터 다 적어보기. 어제 제가 분노가 많이 일어나시는 그분도 남편 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만 얘기해요.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 얘기만 하고 다녀요. 그 비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 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나중에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남편한테 분노를 막 일으키고 아이한테 큰 아이한테 분노를 일으키고 둘째한테도 분노를 일으키고 막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 그래서 일단 잘 못 찾으실 때는 사람을 적어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화가 나는지를 다 한번 일일이 적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남편에 대한 거 노트 한 개, 큰아들에 대한 거 노트 한 개, 작은 아들에 대한 노트 한 개를 따로따로 준비해라. 한 장씩 한 장씩 갖고 안 된다 그랬거든요. 막 웃더라고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볼 때는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순간 이렇게 짧게 짧게만 보면. 근데 이제 길게 앉아 있으면 이제 들통이 나요. 조금 더 앉아 있으면. 그래서 다 적어봐야 돼요. 그래서 적어봐서 그때 어릴 때 어떤 그 화가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어릴 때 벌써 내가 어릴 때 3살 이전에 이미 세팅된 것이 지금에서 드러난다라는 거. 지금. 그래서 이 방법이 항상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얻는 것이다. 평화로워지는 거. 그래서 평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최초로 원했던 결과를 종종 얻게 된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다. 어느 날 내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이 느닷없이 종적을 감추었다. 그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는데 프로젝트 마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지구를 완전히 떠나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다. 얼마나 기분이 상했던지 큐렌 박사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자식 죽여버리겠어라고 외치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화가 분노가 막 이렇게 나면은요. 사실 이렇게 금방 이게 깔아앉지가 않죠. 그 분노가 좀 벌써 딱 시동이 걸리면. 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직원을 떠올릴 때마다 마구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계속했다.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죠? 용서해 주세요가 뭐예요? 타인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단지 해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뿐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진짜는 과거에 이 사건을 찾아서 재맥락을 해야 사랑의 감정이 드러나요. 감정이 아니죠.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감정은 에고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요. 감정은 욕망이에요.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이 과정을 거치고 나자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 직원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감옥에 있었다. 나는 그를 향해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되풀이했다.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적자는 내부의 평화를 찾았고 충분히 행복했다. 바로 그때 그 직원 역시 그것을 느꼈던 모양인지 간수에게 부탁해서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와 일단 통화가 되자 급한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필요했던 대답을 그에게서 얻을 수 있었다. 어쨌든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는 거.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과거의 기억을 오류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 기억하고 그 잘못 기억된 대로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잘못 기억한 거를 바로 똑바로
다시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재맥락 받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사랑이 다시 드러나도록 할 수 있는 과정 중에 엄청 중요한 과정입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이 과정을 안 밟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그렇죠. 안타깝죠. 네. 그래서 바로 그때 그 직원 역시 같이 느꼈고, 슈렌 박사는 호오포노포노 워크숍 첫날 내 책 돈을 유혹하라를 칭찬했었다. 그는 내가 나 자신을 정화하면 내 책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화를 하면 나한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동이 일어나고 내 책을 읽는 독자들 역시 그 진동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내가 개선되면 내 독자들도 개선된다는 뜻이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영향이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같이 함께.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아침에 그냥 즐거워요. 아침에. 그러니까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동안 저 혼자 떠드는데도 재밌다고 여기 찾아주시는 분들이 또 계신 거예요. 네, 같은 파장이 일어날 때. 근데 어쨌든 계속 나는 내가 계속 해결을 하면서 내가 계속 해야 된다. 왜냐하면 타인에 의해서는 순간 짧다. 내가 사랑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사랑을 느꼈지만 엄마가 사랑이라는 게 아니에요. 마네킹, 에고 자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사라졌을 때 그 사랑의 에너지가 어딘가에서는 왔었던 거고 내가 사랑이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체가 태양이 되어야 되지 지구가 되어서는 또 안 된다 그랬죠. 비춰줄 때 화냈다가 오늘 비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비 왔다가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외부에 의해서. 근데 자꾸 외부에 의한다고 영향 받지 말라고 해도 자꾸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아니다 머리로는 아니다라고 해서 알고 있다가 또 뭔가 영향을 또 받고 있고, 참 그게 있잖아요. 영향을 받는 건 왜 그래요? 어릴 때 상처와 연결됐을 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릴 때 상처가 인식된 게 없었으면 저 사람이 혼자 떠드는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 뭔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이 돼서 자꾸 영향을 받는 거다.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상처 때문에 영향을 받는지를 찾아서 지금 이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영향, 뭐 때문에 그걸 찾아서 뿌리를 없애야지만, 씨앗을 없애야지만 사라진다라는 거죠. 네, 계속 찾아봅시다. 네, 이미 팔려나간 책들은 어떡하죠? 내가 물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로 엄청나게 나갔고 하드커버에 이어 페이퍼백으로도 출간되었다. 나는 이미 내 책을 산 사람들이 걱정되었다. 그 책들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불가사의한 그의 지혜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것들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저 밖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저 밖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심오한 개념을 속속들이 파헤쳐 설명하려면 책 한 권을 따로 써도 모자랄 것이다. 하지만 휴렌 박사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해 이 점 하나만 분명히 밝혀두겠다. 당신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경제적 문제이든 인간관계든 바라볼 곳은 오직 한 곳뿐, 바로 누구요? 나의 내면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어릴 때 과거에 이 사건을 찾아서 지금의 맥락과 이게 문맥이 느낌이 같네라는 걸 자꾸 찾아줘야지만 이게 받아들여지고요. 그걸 찾지 않으면은요, 그냥 글씨만 읽어요. 바로 당신 내면에 있다. 글씨만 있고요. 또 보면은요, 쟤 때문에 얘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찾아졌을 때 그게 이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것도 이론. 그냥 책을 이만큼 그냥 뭐 벽장에 하나 가득 있잖아요. 이 방 하나에 하나 가득 책이 있으면 뭐예요? 이론만 있으면. 이론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시크릿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시크릿을 경험했는 거, 실제로 경험했는 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하도 이제 머릿속에 인지가 된 게 이론 설명을 하고 그럼 뭘 하냐는 거죠. 실전을.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는, 지금도 저희 수업에서 알려주시는 거는 이론 교육이 아니고 실제 경험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거야. 그게 차이가 있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론으로만 얘기를 해요. 말을 더 잘해요. 이론은 정말 말 단어 잘 써가지고 탁탁탁탁탁탁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론은 더 멋있어 보여요. 그냥 잠깐 볼 때.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내가 삶에 행복으로 가거나 평화로 가는 거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머리에 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시크릿이라든지 의식 아카데미에서 수업하시는 거는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경험한 거를 알려주시면서 쓰시기는 하는데, 그 쓰는 걸 따라 적지 마라. 그냥 이 맥락을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경험한 것을. 그러니까 선생님은 경험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시크릿을 경험을 했고 지금도 계속 경험을 하고 이루신 게 있기 때문에 그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직접 경험담을 듣고 내가 그거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거를 이론으로만 하고 실제로 하는 분들을 여러분들 옆에서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정말 내 삶을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근사한 말 같아요. 믿는 대로 이루어지죠. 맞아요. 내가 지금 어릴 때 돈이 없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는 걸 믿어서 이루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다 시크릿의 대가죠. 근데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 내가 현재의식에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바꿀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직 당신의 내면이라고 하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뭐예요? 내면이 아니라 다 뭐예요? 저 사람. 왜 그런 건지를 자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면이라 그래서 내가 저 친구가 너무 이상한데 내가 이걸 적어서 내면은 나라고 할 것 같아서 내가 이상해서 용기를 못 내고 수치스러울까 봐, 자존심 상할까 봐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알아. 나라는 거. 제가 싸가지 없어. 이게 나구나. 싸가지 없는 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해. 그럼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답은 알고 있지만 내가 답만 알고 있는 거지 풀이 과정을 몰라서 내가 그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답지만 들고 앉아가지고 막 하면 뭐예요? 내가 그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답안지만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죠. 평화가 되어야 되고 행복이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로 당신의 내면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슈렌 박사의 말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세미나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사람들은 박사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모두 논리적으로 접근한 질문들이었다. 나는 정화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까? 여기서 자유의지는 어디에 존재하죠? 그토록 많은 테러리스트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뭡니까? 슈렌 박사는 침묵했다. 마치 강의실의 맨 뒤편에 앉아있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저 밖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박사가 전하는 메시지의 골자였다. 저 밖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정신세계가 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도 그는 그 사람들의 이해 부족이 곧 자신의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렇죠. 상대방들의 이해를
못하고 이해하는 게 부족하다는 거는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이해하는 것도 부족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금방이라도 한숨이 터져 나올 것만 같은 표정이었다. 그가 마음속으로 대내는 미안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들려오는 듯했다. 그러니까 저 밖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밖이. 모든 것은 나의 정신세계로 내가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요번에 5월 말에 그때 딸기밭에 갔을 때 가만히 생각해도요. 진짜 딸기밭의 주인 아저씨가 무릎 위까지만 그냥 보인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저는 저 혼자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빤짝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도 그 아저씨가 정말 야단친 적도 없고요. 따라오려고 막 이렇게 있죠. 제스처를 취한 적도 없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위에 있는 아저씨, 그 딸기밭 주인 아저씨 얼굴은 모르겠어요. 표정이 어땠는지. 근데 저는 혼자 놀란 거예요. 저 혼자서. 혼자 놀래고 혼자 판단했다라는 거. 아, 내가 혼자 저 밖이 아니라 나 혼자 판단해서 내가 그랬다라는 걸 제가 그거를 가져오고 난 뒤에 그리고 엄마도 뭐예요? 아, 엄마가 나를 내가 놀랬으니까 엄마가 따뜻거려줬으면 했는데 엄마가 제가 놀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모르고 있었는데 나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혼자가 각각의 다 정신 세계가 다 틀리다라는 거야. 내 의식의 세계가 각각 다 다르다. 다른데 왜 하늘이 있어요. 하늘에는 그냥 빛이 그냥 밝게 있죠. 근데 구름이 다 이렇게 껴 있어요. 각각 구름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걷어졌을 때는 우리가 신념이라는 믿음이 각각 다 따로 있어요. 정신 세계가. 근데 이게 다 걷어진 상태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인데 구름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각각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분리해서 보고 이게 진짜 순수하게 사건이 다 없어졌을 때는 하나로 봐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보잖아요. 지금 현재 구름이 다 하나일 거야. 제가 내 마음을 알 거야. 막 이러잖아요. 제가 왜 저래 그러고 막 간섭하고 저도 그러는 거야. 제가 왜 저러지? 저 사람에 대한 걸 간섭하고 간섭받고 영향받고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 영향받고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영향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성공하는 길을 막고 있다. 막고 살았어요. 저도 여태까지. 근데 이제는 알겠는 거야. 아, 그게 아니구나.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 내가 영향받고 있어서 저 친구를 갖다가 진짜 막 미워 죽겠는데 선생님이 뭔가를 이렇게 보호하는 것 같고 편드는 것 같고 편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겠는 거예요. 편드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자기 우주에서 내가 깨어날 수 있도록 해석을 해주시는데 각각이 깨어날 수 있도록 각각 깨어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향받으면 안 돼요. 영향받는 순간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신념대로 가게 돼 있다. 내 신념은 뭐예요? 엄마가 가난했거든. 맨날 바쁘게 살면서 돈 없이 가난했어. 그럼 그 신념대로 가난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때 느꼈던 걸 외부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가는 것이다. 믿음대로. 돈도 없어야 되고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고통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벗어나야 된다. 지금 느끼는 거는 어릴 때 느낀 것이다라는 걸 찾아보셔야 돼. 다 있어요. 신기하죠? 찾는 방법은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요령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 공부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든지. 그래서 자꾸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해보신 분들에게 그 경험을 같이 이렇게 어떻게 찾는지 과정을 하고 선생님한테 완전히 이게 재밌나게 되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뭐라 그랬죠? 나의 의지, 에고의 의지. 신의 의지와 자유의지라고 그랬어요. 신의 의지는 뭐예요? 사랑이 그냥 다 사랑으로 다 해결이 될 거라는 거. 포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뭔가 영감이 떠오를 거라는 거. 그렇죠? 그냥 영감이 떠오를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놔둬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막 자유의지는 내 에고, 내 어릴 때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생각이 막 들어왔을 때는 내가 자유의지는 나를 내 믿음대로 믿음이 어떻게 엄마 아빠 삶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의지, 사랑으로 가도록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미안함, 저밖에 아니다. 그쵸?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 내 안에 어떻게, 왜? 외부에서 보고 해결을 해야 내 안에서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도요, 행복한 하루 보내셔야 돼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행복한 부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행복한 부자가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복한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행복하지 않다. 쟤 때문에 오늘 또 기분 나쁘다. 제가 왜 어떤 행동을 해서 무슨 말을 해서 왜 기분이 나빴는지를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아, 예. 오늘도 비가 오는데 너무 좋으네요.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